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지난주에 탈북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무산에서 한국으로 탈북을 했고 무산 지역에 사는 동안 우등생이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소녀였습니다.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왔던 정의로운 소녀. 17세 취업의 문턱에서 북한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탈북을 시도한 지 1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왔고 지금은 정착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북한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았던 생존이라면 한국의 삶은 성장을 위한 생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일주일을 들어도 다 듣기에 참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 끝에 탈북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계획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합니다. 북한에서의 하루는 그저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꿈꿀 수 없던 일을 한국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업에서나 사회에서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저의 강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인들은 저를 보고 정치인이 어울린다고 많이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한국 정치 사태를 보면 그런 꿈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날 거룩한 대한민국, 새로운 통일한국을 맞이하는 새로운 정부가 된다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북녘 동포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인 만큼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온 만큼 지금 통일한국 앞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의 봄이 오기 위한 시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노래 들으신 후에요.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평안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 황해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오전 한때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평북 곳에 따라 비, 함경도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평안도와 황해도 구름 많고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함남 새벽부터 비, 함경도 오후부터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함경도 5mm 안팎, 평북 5mm 미만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함경도 1에서 5c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맑고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한때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흐리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도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책으로 읽는 감동 이야기 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역사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위대한 투수로 활약한 모데카이 브라운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간 농장에서 농기구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그는 오른쪽 검지의 대부분을 잃고 소지가 구부러지며 중지가 부러진 채로 성장했지만 세 손가락의 투구로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던지는 강속구와 변화구는 수많은 타자를 따돌려 쓰리핑거 투수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누구도 그가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자신만의 새로운 커브볼을 만들어냈고 어떤 타자도 마음 놓고 칠 수 없는 공이 되었습니다. 결국 1949년 모데카이 브라운은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전설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요, 인생은 무언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마주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8세기) 기독교계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꼽히는 영국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외과 의사였으나 40세에 목사가 되어 은퇴하기까지 30년 동안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캠벨 몰간의 뒤를 이어 목회자와 설교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감정적 설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 인사들의 간증 행위를 종교 오락이라고 하였고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종교 서비스라고 하여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을 다니며 강의 설교를 했고 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출판한 목사와 설교는 명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꽃을 피웠던 영국, 하지만 지금은 차별금지법에 이슬람까지 거대해지면서 무너져가는 영국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에 받은 은혜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복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번영, 또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완전히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목숨을 내어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국군의 희생. 다시 한국 교회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순수 복음을 되살리고 영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담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강 질병의 멍에를 끊고 조선을 자유케 하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온 선교사 세 번째 이야기, 조선 백성에게 드리워진 질병의 멍에를 끊어준 의료 선교 역사 중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2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총 327만 1,57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 갑자기 그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년 외국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병원을 찾아오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우리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헌신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시작도 아주 중요하죠. 시작이 없었다면 결과도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의료 강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살펴볼까요? 구한말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일이 빈번했죠.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 백성들은 질병의 멍해가 당연한 듯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이제껏 본 적 없던 신기한 의원이 나타났죠. 바로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입니다. 제중원은 1885년 4월 14일 서울 제동, 지금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서양식 병원이 조선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제중원의 시작에는 이 사람, 호러스 뉴턴 알렌이 있었습니다. 1884년 9월 20일 조선에 입국한 그는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미국 공사관 의사 자격으로 조선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이자 선교사로 조선에 왔고 외교관으로 조선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엄청난 사건은 조선 백성의 질병의 멍해를 끊어줄 놀라운 선물을 남기게 됩니다. 갑신정변 당시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받았던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5군데가 넘는 큰 자상을 입어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게 죽어가던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고종은 알렌 선교사가 펼친 서양 의술에 감동을 받았고 알렌 선교사를 호의적으로 대했고 자신의 주치의로 임명했죠. 20년이 지난 1904년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한 기사가 미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이 빅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서양식 병원의 설립을 요청했고 그렇게 광해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2월 25일 광해원 설립이 허가되었고 4월 14일 드디어 널리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가진 조선 최초 서양식 의료기관 광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해원은 대중을 널리 구한다는 뜻의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일반 백성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887년 알렌 선교사가 주미조선 공사관의 서기로 임명되면서 헤론 선교사가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1885년 6월 21일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조선 백성을 대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임무는 위대한 의사,
예수님에 관해 알리는 것이며 단순히 의학 기술을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며 조선 백성의 영원 구원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미국 동남부의 명문 테네시 대학을 학교 설립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할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헤론에게 교수직을 제안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헤론 선교사는 그 제안을 마다하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가 늘 말하던 대로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조선 백성에게 전하여 조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된 헤론 선교사는 외국인 거주지에 있던 제중원을 지금의 을지로 입구인 구리개로 이전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제중원에 올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구리개로 이전한 제중원은 본격적으로 외과 수술을 시작했고 남자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꺼리는 여인들을 위해 여성 의사를 초빙해 부인과를 개설해서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종종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제중원에 초청해 예배드리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쌓고 몸이 건강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론 선교사는 조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지